대전시 가오동에 위치한 동구국제화센터. 동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영어마을로 학생들이 가득해야 할 이곳이 1년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건물 2배는 잡초로 무성하다. 2014년 운영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한 결과다. 저희가 폐쇄한 게 아니고 일시 중단된 거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만 닫자 한 게 아니고 위탁 공고를 했으나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이 안 된 것뿐이지 지금도 계속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위탁이나 임대나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동구국제화센터는 동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를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되었다. 2008년 5월 29일 오늘은 국제화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뜻깊은 날이며 또한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부권 최초이자 전국에서 2번째 통학형 영어마을이었던 동구국제화센터.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투입된 예산은 63억 원이다. 당시 우리 동구가 인구도 계속 줄고 또 젊은 학부모들께서 교육 환경이 좋은 서구로 유성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부 지역에 외국인 영어 선생을 제대로 갖춘 학원도 거의 없을 뿐더러 또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 월 8만 원 수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외국인 선생을 갖춘 양질의 영어 보완 교육을 좀 해야겠다. 대신에 이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동구에서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당시 국제화센터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원어민 회화를 사설 학원의 3분의 1 가격인 8만 원에 배울 수 있었기 때문. 동구청이 매년 7억 5천만 원을 운영비로 보조했기에 가능했다. 여기가 시설도 좋고 또 원어민 선생들도 실력도 좋고 또 제일 좋은 거는 학원비가 싸다. 다른 데 다닐 때는 20만 원, 23만 원씩인데 여기는 8만 원. 그러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면 원어민 선생도 없는데 여기는 원어민 선생이 있어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참 좋았죠. 우리 동구의 그 교육사업은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고 또 우리가 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서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때 뭐 20몇만 원씩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1인당 한 8만 원꼴 거기에 이제 100명은 수급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참 잘 오고 호응도 좋았고 저렴한 수강료와 다양한 혜택으로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동구국제화센터. 중부권 최고의 영어 교육 시설로 인정받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어민 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화센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초 시작은 아마 그 비디오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사 기숙사 내에서 안 좋은 비디오 사건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특이 구성에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운영업체는 도의적 책임으로 건축비 35억 원 환원 의사를 내비쳤지만 동구청은 소송으로 끌고 갔다. 법적 공방은 3년간 이어졌다. 결국 동구청이 패소해 58억에 달하는 상환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30억은 받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합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근 90억에 넘는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이 손해가 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받을 건 못 받고 돈 주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지난 8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구 국제화센터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14년 11월 운영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또 다른 수탁기관을 3차에 걸쳐 공모했지만 나서는 곳이 없다. 동구청은 대전시와 교육청 등과 접촉하며 활용 방안 모색에 고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 중단된 후에 시라든가 교육청 계속 접촉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각도로 계속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데 그게 아마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꿈이 연결된 곳은 잡초만 무성하고 시설은 녹슬어가고 있다. 영어 열풍을 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영어 마을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한다는 취지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조성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조기 유학이 몇만 명이 갈 정도로 영어가 필요했고 영어 능력이 인생 사는 데서 중요한 능력으로서 이제 평가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 이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집중적으로 몰아서 그리고 이제 뭐 잠깐 해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체험도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국적으로 40여 개에 달하는 영어 마을. 일각에선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지자체들이 접근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경기도 영어 마을이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도 그걸 하자고 했고,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모든 이제 지자체들에서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가 당시 최대 하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걸 우리가 영어 마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다 간 거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들 것이냐,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이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 군포시가 2009년 4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영어 마을. 문을 열 때만 해도 한 해 이용 학생이 2만 6천 명을 넘었다. 하지만 학원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학생 수가 급감했고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다. 오히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영어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자꾸 시나 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수지타산을 맞춰라. 그러니까 수익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이게 뭐 어떻게 계륵처럼 어떻게 저기 뭐 없애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유지하자니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질이 됐죠. 경기도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99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파주 영어 마을. 2006년 4월 개원한 이곳은 이국적인 마을 분위기 속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큰 인기를 끌었다. 파주 영어 마을의 2007년 이용자 수는 3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해마다 이용자가 줄어 작년엔 9만 7천 명에 그쳤다. 처음에 개원할 때는 뭐 우리나라 최초다 보니까 일반 관람객도 많았고 교육생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교육생은 숙박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당일날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파주 영어 마을의 누적 적자는 200억 원. 이용객이 점차 줄면서 최근에는 군 관련 회의장으로 활용되는 일도 벌어졌다. 10여 년 전 유행처럼 번져 40여 곳에 이르던 영어 마을들이 대부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닫았거나 중단한 곳은 동구 국제화센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7곳에 이른다. 적자 운영으로 지자체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영어 마을. 문제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저기들이
지자체들이 그리고 학교들이 원어민 강사들을 많이 파견을 했고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이 다 이제 사교육의 힘을 빌어서든 어쨌든 이 영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출,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와 달라진 상황들은 분명하거든요. 또 하나는 영어라고 하는 것이 이전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학교나 그리고 또 교육 안에서도 교육 환경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이 강화되면서 영어 수업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영어 마을의 실패 요인 중 하나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주 120분 기준으로 3만 원을 수강료로 받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1학기에는 거의 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90% 이상의 만족을 하셨고요. 또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어 교육 환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지자체가 수요 예측과 실효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영어 마을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로 이제 그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전시행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동구국제화센터가 있는 지역에 사교육 시설들도 많이 들어와서 예전 상황하고 현재 상황도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해진 영어 마을의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건물만 앞세운 지자체의 대형 영어 마을은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네, 영어 열풍과 함께 동구 지자체에서 오죽순 건립한 영어 마을이 그야말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영어 마을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영어 교육의 트렌드 변화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 건물만 공룡처럼 크게 키운 것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만 축내꼴이 된 것이죠. 예, 일각에서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예견된 교육 사업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영어 마을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네, 저적충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길에 서 있는 영어 마을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800억가량을 들여 건립한 영어 마을은 풍납, 수유, 관악 캠프 3곳. 모두 민간에 맡겨 운영 중이다. 해마다 40억 원가량의 적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2004년 설립한 풍납 캠프는 창의인성 융합형 캠프로 전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서울 영어 마을이 적어도 약간의 변화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약간 튼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캠프 역시 기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어 마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좀 이제 능력이 있거나 부모를 잘 둔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원어민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이 경우는 그나마 주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박탈당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하에 이제 이 시설 전환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이제 기능을 좀 바꿔나갈 것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마을의 상징이었던 파주 영어 마을 역시 이용자가 줄고 급변하는 영어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기존 영어 프로그램은 축소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재 그 변화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뭐 창의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핫이슈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키려고 시범 운영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 프로그램을 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까지 확대시켜서 미래형 인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 운영 중단 후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번번이 불발된 동구 국제화센터. 장기간 문을 닫게 되자 동구청은 고육지책으로 올해 초 평생학습원 일부 이전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개원을 원하는 의회의 벽에 부딪혀 성사되진 못했다.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한 점도 물론 가장 크다고 봐야죠. 의회에서 뭐 이유 없이 뭐 부결하진 않으니까. 평생학습원에 편입을 해서. 근데 저건 완전 이제 국제센터의 그 영어마을은 없어지는 거죠. 그하고 다른 형식으로 쓴다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그 돈이 올라갔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여태까지 왔는데 좀 더 기다려보고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특성상 단 하나인 교육사업이 그거고 또 그렇게 호응이 좋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국제화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학부모들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루빨리 국제화센터가 재개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복지위에서라도 정말 이걸 다시 열어서 동구의 어린 학생들 진짜 그 가난 대물림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하면 처음서부터 교육복지가 잘 돼 있어야 가난에 대물림이 없는 건데 뭐 있는 사람은 학원 가고 없는 사람 학원 못 다니고 그러면서 실력이 있어도 배움이 없어서 자꾸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교육복지가 계속 활성화가 돼서 교육의 메카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은 뭐 우리 학부모들이야 뭐 바랄 나위가 없죠. 반면 국제화센터가 적자를 안으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동구 쪽에 좀 열악한 곳에 동서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한다라고는 볼 수 있었는데 영리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재정이 열악한 동구가 빚을 떠안으면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좀 보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가 매년 7억 원이 넘는 운영 지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동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고 말한다. 자치단체들 중에서 그나마 재정 상태가 좋은 자치단체들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그리고 지적쌓기형 사업들이 어떤 한때의 그 트렌드처럼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추진이 됐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영어 교육 환경에 맞춰 다른 시각의 교육 복지로 활용되기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시설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죠. 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것이긴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동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대전시나 교육청이 이 부분들을 공적인 목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또는 복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교육복지 차원의 영어마을은 유의미한 일이며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그다음에 뭐 대개는 아무래도 그래도 서비스를 좀 못 받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좀 뛰어놀면서 영어를 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하는 거는 도움이 되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뭐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고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애당초의 어떤 공교육 보완 취지에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렴한 비용 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떤 교육 보완
이런 취지가 공적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뭐 여러 가지 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 복지에 대해 성과를 이야기하고 수익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4, 5년 지나니까 지자체 이제 뭐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이런 분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약간의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지 타산을 맞추는 거죠. 단지 교육적 기관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닌 면에서는 마땅하게 수익 사업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미래 세대인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서 수익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보일 수 있는 수익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10년, 20년 뒤에도 나타날까 말까 하는 수익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래 세대가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기성세대들이 해줘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2006년 개원한 안산 화정영어마을. 7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어마을이다. 현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에 맡겼다가 그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그 안산시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영리 기관의 운영을 맡기니까 아주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영어마을의 연간 운영비는 11억 원. 이 중 9억 원을 안산시가 재정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해준다. 이틀 과정의 프로그램 참가비는 2만 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청하고 그다음에 안산교육청하고 그리고 안산 관내 대학교하고 안산대학교하고 그리고 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해서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니까 잘 협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대화도 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하는 게 다 제각각이어서 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재밌어? 예, 엄청. 안산 화정영어마을은 운영 적자에도 학생, 학부모의 호응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 인기 비결은 소규모의 밀착형 영어 프로그램 덕분이다. 우리 화정영어마을은 소규모의 어떤 알찬 운영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마 그게 큰 성공의 원인이고, 타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한 것,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러한 작은 곳을 아담하게 개조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무리하게 조성한 전국의 영어마을들. 지나치게 큰 규모의 영어마을은 부실 운영의 요인이 됐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영어마을도 변해야 살아남는다. 그냥 겉모습만 무슨 외국 영어 마을처럼 되어 있지, 거기에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프라,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는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영어를 쓴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 말로 소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 놓으면 훨씬 영어 마을로서의 개선 여지가 있고,
호기심을 끌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10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구 국제화센터. 교육 복지를 위해 재개원을 바라는 동구의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재정 적자의 부담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원하는 동구청과 시민단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루빨리 지역민이 참여하는 활발한 공론화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구 내에서도 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갈등만 하지 공론화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구국제화센터. 이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요. 또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더 건물이 좀 낡게 되고 값어치가 떨어질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한 대로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국제화센터 유지 보수비로 3,600만 원을 이번 임시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어마을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좀 변화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산 화정 영어마을에서 보듯이 규모를 키우기보단 각 마을 단위의 작은 규모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장은일 PD 수고하셨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데요. 기로에 서 있는 동구국제화센터가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공론화 속에서 빠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